이제 문법 강의도 거의 끝나가네요. 문법 책으로 정리했다면 아마 한두 곳도 없이 설명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됐을 텐데, 그래도 핵심만 정리하니 지금 벌써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까지 왔고요. 자, 원칙적으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까지가 기초적인 문법의 설명 끝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식으로 문법을 보충해 나갈 거냐면,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서 보충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금방 배울 수 있는 문법, 그런 좀 사사롭다기보다도 하나하나 단편적인 문법은 기출 문제를 풀면서 배우기로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힘냅시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요. 자, 먼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하기 전에 관계사라는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그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까지 총 이 네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말할 때 관계사라고 하고요. 이 관계사라는 건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 때 그러면 선생님 관계대명사 써요, 관계부사 써요, 관계 복합 관계대명사 써요, 아니면 복합 관계부사 써요 라고 할 때 항상 우리 시작은 관계대명사로 시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많이 봤으니까 뭐 알만한 거는 빼고 모를 만한 거나 혹시 헷갈리는 것만은 선생님 좀 설명 좀 하고 올게요. 먼저 주격이라는 것은 주어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목적격이라는 것은 목적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소유격은 의외로 이 소유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의라는 말이 포함된 거고, 예를 들어서 my, 나의, your, 너의 같은 이렇게 누구의 소유인지 지칭하는 말을 바로 우리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물일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죠. it요. 여기 어퍼스로피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자, 요 어퍼스로피가 없어야 바로 이것이라는 it의 소유격이 되는 거죠. 뜻은 이것, 의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만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 경우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만능의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은 관계대명사 what인데, 자, what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친구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이라는 바로 의문사, 정확히 의문 대명사 또는 의문 부사, 형용사인데, 자, 그런 말 필요 없고 의문사의 무엇, 요 무엇이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거예요. 왜요? 지금 배우고 있는 what은 의문사의 무엇이 아니라 관계 대명사의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what이 가지고 있는 뜻이 왜 것이냐면, 이 선행사는 a thing이나 things 또는 the thing 해서 핵심, 더가 붙든 어가 붙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선행사가 thing이라는 거예요. 자, 또 아는 척 한다고 생각하다 하면 안 됩니다. 걔는 think고요. 얘는 thing, 것이란 뜻이죠. 자, 요 뒤에 원래 thing은 딱 말 뜻에서 사물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위치를 쓰는데, 요 thing과 관계대명사가 합쳐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행사를 포함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포함한 걸 뭐라 말한다?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이라 말하는 거고요. 그 선행사 thing이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what을 우리는 것이라고 해석했던 거예요. 됐죠? 선생님이 이런 영어를 가르치면서 뭐 선생님이 대단히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해먹으려다 보니까 뭐다? 바로 뭔가가 좀 약간 어설퍼요. 무슨 얘기냐면,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what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쓸 게 없다고 또 이 what을 왜 이렇게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what으로 왜 또 지칭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다른 건 뭐냐면 뭐 만들어내야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도 뭐 이런 거요. WAT 이런 걸로요. 그죠? 굳이 이렇게 해서 왜 자꾸 무엇이라 헷갈리게 만들까요? 그죠? 자, 7-2번을 가보겠습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하기 전에 잠깐 퀴즈 좀 풀고 갈게요. 만약 한 문장에서 네 개의 관계대명사가 존재한다면 도대체 몇 문장이 합쳐져서 네 개의 관계대명사가 존재할까요? 이렇게 두 문장을 합칠 때 관계대명사 하나 필요하고 또 요 하나 된 또 문장을 또 다른 문장을 합칠 때 두 개 필요하니까 결론은 문장이 n이라면 항상 마이너스 1. 그래서 다섯 문장이 합쳐진 게 바로 관계대명사가 네 개가 존재하겠죠. 선생님이 이게 중요해서 한다기보다도 문장 안에 관계대명사 만약에 세 개가 있다면 이 문장은 원래는 네 개로 합쳐진 문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개념을 잡으라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 봅시다. 첫 번째 문장, I saw Tom in a mall. 나는 상가에서 탐을 봤다. 두 번째 문장, Tom bought a book. 탐은 책을 구매했다, 뭐 샀다란 말이죠. 이 두 문장에 일단 공통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공통된 단어가 아닙니다. 탐과 탐이 똑같은 스펠링이다 그게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놈이 공통된 의미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탐과 탐은 같은 사람이겠죠. 만약에 여기에 he가 있다. 그래도 공통됐습니다. 아마 탐과 he는 같은 사람이니까 공통된 의미라고 적겠죠. 여기 좀 약간 유치한 표현을 해놨는데요. 두 문장을 지금 한 문장으로 만드는데 이해하기 편하도록 앞 문장은 뼈대라고 표현하고요. 뒤의 문장을 넣을 문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이유는 이 뒤의 문장을 앞 문장에다 넣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뼈대에 탐이라는 단어는 공통된 단어이자 바로 뼈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뼈대에 공통된 단어를 우리 문법에서는 뭐라 말한다? 선행사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집어넣을 문장에 있는 이 전체 부분을요. 바로 우리는 선행사 뒤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해요. 그래서 문장이 완성됐는데 바로 집어넣을 문장에 탐을 알맞는 관계대명사 후로 바꿔주고요. 왜 후로 바꾸는지 여러분 압니까? 탐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고 주어 역할을 하니까 위의 지문처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who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who, what, a book이라는 말이 다 쓰여졌고요. 그 이후에 다시 뼈대 문장에 나머지 부분을 써주면 되겠죠. 해석할 때는 이렇게 선행사에 화살표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거는 시작 부분은 잘해요.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들어왔지. 그런데 어느 부분을 잘 못합니까? 이 뒷부분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관계 대명사로 들어온 건지 요거를 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기출문제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도와주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뭐 해보려고 자꾸 해야 됩니까? 들어온 문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해석 가볼게요. 나는 상가에서 책을 구매했던 탐을 보았다. 됐습니까? 자, 요 밑에 있는 문장은 뭐가 되냐면 넣을 문장을 이번에는 뼈대로 바꾸고요. 앞에 뼈대였던 문장을 다시 넣을 문장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갈게요, 선생님이.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다시 뼈대가 된다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선행사. 다시 한번요. 뼈대 공통된 거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른다고요. 요 선행사 뒤에다가 목이 때문에 아주 미치겠네요. 자, 선행사 뒤에 다 집어넣는다고요. 요 집어넣을 문장을 요 뒤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탐과 어디 보트라는 요 단어 사이에 다 들어갔죠. 집어넣을 때 중학생들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쓴다고요. I saw whom이라고 쓴다고요. 왜? 그대로 쓰는 거예요. I saw whom이라고요. 목적격이니까 who가 아니라 whom이야. 그죠? 이렇게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먼저 관계대명사를 먼저 쓴다는 걸 기억하세요. 꼭. 집어넣을 문장 중에 관계대명사를 먼저 써줘야 돼요. 물론 탐은 중간에 목적어, 이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있지만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바로 이렇게 whom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서대로니까 I saw in a mall이라고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해석해서 내가 상가에서 보았던 톰은 책을 구매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참고로 여기 선생님이 whom이라는 말에 이렇게 짝대기 쳐는 이유는요. 바로 얘가 바로 뭐 목적격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는 그 규칙으로 이렇게 지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략 가능이란 뜻이에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거 뭐요? 원래 목적격은 whom이 정상이에요. 선생님 어디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영어가 영국 언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약간 문법이 약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뭐 whom하고 who를 너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whom 대신에 who를 쓴 경우가 많았었나 봐요. 뭐 1, 2년 사이가 아니라 뭐 몇백 년 흐르면서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요즘에는 목적격을 who라고 써도 맞게 해준다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M을 생략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통 영어를 배웁시다. 아무리 기본이 없다 하더라도 정통 영어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는 whom이라고 써주자. 그래서 이렇게 whom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궁금증이 생기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앞에 있는 거를 뼈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뒤에 있는 걸 뼈다라 말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어느 게 정답일까? 사실 정답은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정답이에요. 이 문장 봅시다. 이 앞에 있는 말이 뼈대죠? 이 말을 하고 싶었단 얘기예요. 나는 부연 설명, 책을 구매했던 탐이는 애를 보았다. 이 말을 하고 싶을 땐 이렇게 쓰고요. 요번에 탐이 책을 봤다라는 말을 내가 전달하고 싶을 땐 바로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부연 설명인 여기 들어가 있죠. 내가 상가에서 보았던 탐이 책을 샀다라고요. 됐습니까? 7-3에 나와 있는 말은 선생님이 요걸 좀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걸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후냐 뭐 나중에 배울 when이냐 이렇게 관계부사가 있어요. 이렇게 후냐 when이냐 나올 때 뭐가 좀 문제냐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 있는 예문처럼 쉬운 단어로 쓰여져 있는 문장은 아니고요. 어려운 문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할 때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요.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왜는요. 관계 부사고요. 관계 부사는 뒤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자꾸 해석적으로 접근하는데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완벽한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해석으로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어법. 옛날에 문법이라고 많이 말했는데 똑같은 말이죠. 그죠? 어법, 문법으로 접근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위에 있는 거 지금 3번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었고 4번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일단 먼저 좀 지우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다시 보여줄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여기였죠? 예.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다음이 불완전하다라는 말에 요 부분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만? 관계 대명사가 될 거 온 부분까지만. 자, 부족하다는 건 당연히 여기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죠.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후요.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 뒤쪽으로요. 이게 개치를 하고 있습니까? 개치를 했어요. 자, 관계 대명사 뒤서부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번엔 요 부분이요. whom 뒤서부터요. I saw in a mall 완벽한데요. saw는 C의 과거형이고요. 뭐뭐를 보다라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죠. 요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정상입니다. 왜요? 자, 이러한 문장이 완벽하냐 안 완벽하냐는 1형식서부터 5형식까지 공부한 친구들이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렇다고 모든 단어를 다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는 뭐냐? 요런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는 말을 자꾸 해석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보란 말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건 쉬워요. 주어가 안 보이니까 바로 주어가 부족하다. 그래서 얘는 불완전하다. 밑에 거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죠? 그러면 주변에 바로 YY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YY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so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삼형식이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적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없잖아요. 여기 바로 앞으로 이렇게 나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7-2번에 1번서부터 4번까지는 관계대명사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7-3번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이제 실전에서 문제 풀 때 바로 사용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 간략하게 설명한 거고요. 자, 사실은 7-3을 요 밑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죠. 7-4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4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자 the store which I saw Tom in sells books라고 돼 있고요. 이게 뭐야? 어떻게 전치사 다음에 어떻게 동사가 올 수 있어? 동명사가 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노력은 가상 하나 틀렸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관계대명사인지 여러분들 파악 잘 못하겠죠? 그럴 땐 항상 앞부분에 있는 단어가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뼈대에 어떤 문장이 들어왔는데 뼈대에 공통된 게 주어라면 어디 전까지 집어넣습니까? 동사 전까지 집어넣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가로를 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선생님 뒤가 이상해요. 당연히 이상하니까 불완전한 거죠.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치사 역시 뒤에 명사가 와야지 완벽하다 말하지 전치사 혼자면 완벽하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바로 위치를 쓸 수 있는 이유죠.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게 띄엄띄엄이라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고요. 뒤에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관계 대명사 위치 쓸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도 중3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 자리에다가 미죽어 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봐요. 뜬금없죠. 왜? 우리는 전치사 때문에 이 자리가 ing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말은 얘가 주어고 동사인 셀 사이에 관계 대명사 들어온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래서 일반 동사에 s 붙인다는 규칙 때문에 얘가 맞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은요. 바로 뭡니까? 뒤에 있던 전치사를 어디 관계 대명사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바로 7-4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소제목으로 만들어진 거죠.
데리고 오더라도 아무 의미적 변화가 없어요. 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에 선생님은 관계란 말은 잠깐 지우고 명사란 말만 써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선생님이랑 품사 맨 처음 공부할 때 품사에서 바로 부사 부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로 사용된다라는 말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라 말할 수 있다? 부사라 말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관계대명사란 말이 있었으니까 관계란 말은 버리지 말자.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관계부사가 될 수 있다고요. 이 인 위치가 관계부사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바로 관계부사, 바로 뭐로 바꿀 수 있다? 바로 where로 바꿀 수 있다고요. 요거는 다시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 위치가 관계부사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다? 바로 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관계 대명사라는 이 말에 그 명사란 말은 왜 씁니까? 라고 하면은요. 명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어, 또 목적어, 또 보어, 또 전치사의 목적어 됐습니까? 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를 바로 요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앞에다 넣기 때문에 이 뒤에는 주어가 없거나 또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거나 또는 보어가 없거나 요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고 왜 선생님이 그렇게 꼰대처럼 자꾸 명사 난리를 쳤는지 조금 이해되죠. 예, 명사가 영어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마무리 져보자면 그래서 인 위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where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where는 머릿속에 뭐라 기억한다? 관계 부사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바로 뭐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합쳐진 게 where다라고 기억해야 되겠죠. 항상 영어의 문제는요. 예외적인 걸 가지고 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적인 거, 안 되는 거 좀 공부합시다. 먼저 요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전치사를 기껏 데리고 왔는데 이 위치가 목적격이라고 데리고 온 다음에 생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전치사를 요 텀 다음에 인해서 데리고 왔으면 책임져 줘야죠. 불러놓은 다음에 지는 가서 쳐 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치 핵심 뭐다? 위치가 아니라 전치사를 불러왔으면 관계대명사 아무리 목적격이라도 생략할 수 없다.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요.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는요. 전치사 자체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다 놔두세요. 너는 자격 없어요. 왜요? 나도 몰라요. 그렇게 문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문제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는 애들도 너무나 많다. 큰일 났네. 그럼 문제를 못 내겠네. 그래서 문제를 내요. 자, in that이라는 바로 뭐가 존재한다? 선생님 안 된다면서요. 얘가 관계대명사 아니라 접속사예요. 그래서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바로 전치사와 접속사를 이용한 바로 수거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엔 요걸 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돼요 안 돼요? 관계대명사 돼서는 안 되지만 접속사로 이용됐을 땐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다음 장 넘어갈게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을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whom 같은 건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죠. 이렇게요. 나는 나의 엄마가 사랑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이 되겠고요. 이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었는데 얘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너를 사랑해? 아빠인가? 2번에 있는 게 중3 때 좀 많이 나오는 건데요.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답니다. 허유, 그러면 다 생략한다는 거야? 아니요. 조건이 붙는다는 건데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요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pp 선생님 지금 pp라고 말했죠. 잘못 말했네요. pp는 과거분사인데 현재분사 과거분사 포함한 분사 이렇게 올 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주격, 비동사, 현재 완료 이렇게 뺀다고요. 주격, 비동사, 과거분사 이렇게 해석한다. 뺀다고요. 그래도 말이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분사에서 배웠어요. 여기 있는 거는 현재 분사죠. 여기 있는 거 과거분사죠. 앞에는 명사 수식. 전에는 선행사였지만 이제 명사 되는 거죠. 예, 후 이즈가 빠졌으니까 그죠?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나는 가로친 여동생을 갖고 있다. 나는 책을 읽고 있는 여동생을 갖고 있다. 됐습니까?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녀에 의해서 주어진 고양이를 갖고 있다. 됐습니까? 선생님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이런 거 선생님 말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 시제가 과거인데 여기는 현재네요. 그죠? 근데 지금 읽습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는데 그죠? 이거 워즈로 바꿔야 되겠죠? 마찬가지 밑에 것도 워즈로 바꾸고요. 선생님 다음 버전에는 좀 고치겠습니다. 핑계대 좀 대자면요.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해석할 수 있는 단어를 고르다 보니까 또 선생님도 이렇게 부지하게 되네요. 다음에 있는 거 관계 대명사 와시요. 이런 어려운 말 이런 거 어렵죠? 그럼 다 지우세요. 이해 안 되는 것보다는 이해되는 게 좋겠죠. 선행사가 띵일 때 위치나 대수로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선행사가 띵일 땐 한꺼번에 합쳐서 뭐로 바꿀 수 있다? 와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뜻은 뭐다? 것이요. 여기 봅시다. The car, 그 자동차는 가로칠까요? 이렇게요. 남자들이라는 복수죠. 남자들이 항상 갖기 원하는 것이다. 됐죠.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what이 된다고요. 선행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뒤에는 뭐 해야 됩니까? 불완전해야 된다는 건 잊지 맙시다.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불완전해야 되는데 선생님 뭐가 불완전해요? have 다음에 없잖아요. 뭐가요? have 가지고 있다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다음은 관계부사인데 관계부사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관계부사가 뭐 어렵습니까? 아까 배웠듯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그때 선행사가 더 플레이스 플러스 모든 장소를 가리키는 명사거나 타임 플러스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이거나 하지만 이유는 딱 하나 reason 방법은 딱 하나 the way 그래서 장소 시간은 선행사가 종류가 많겠지만 이유나 방법은 선행사가 딱 하나씩 존재합니다. 이럴 때 바로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바로 뭐로 바꿀 수 있다? 바로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말이 힘들면 이 예문으로 이해해 봅시다. 자, they knew the school. 그들은 학교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선생님 장소니까 왜요 안 써요? 자, 여러분들은 너무 앞서가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문제예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여기다가 where를 왜 씁니까? 장소에서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선행사 사물이니까 뭐 쓰기로 했습니까? 관계대명사 위치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가 뭐 하는지 또 봐야죠. 뒤에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졸업한 그죠? 이 전치사에 뭐가 없습니까? 명사 정확하게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from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from 위치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그때서야 where가 되는 거지 무조건 앞에 선행사가 장소를 가리킨다 해서 무조건 where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 뒤에는 완벽하네요. 졸업하다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만 있으면 완벽한 문장이죠.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이 time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선행사인데 여기 위치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웬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선행사 보고 나 옛날에 관계부사에서 선행사 시간이면 when으로 바꿀 수 있어라는 그 속성 때문에 자꾸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뭡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는데요. 불완전하니까 뭐 써야 됩니까?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겠죠. 밑에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위치를 when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전치사 없잖아요. 전치사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전치사 없는 위치가 when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요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겁니다. 근데 이거 괴롭힘 당할 필요 없어요. 뒤에가 불완전하면 뭡니까? 바로 관계대명사. 뒤에가 완전하면 뭡니까? 관계부사라고요.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한 날이었다. 무슨 날? 내가 뭐 한 날? 나의 과제를 끝마친 날이요. 그죠? 두 문장이 공통된 게 어데이고요. 합쳐면 뭡니까? 여전히 데이니까 when이요 하지 마세요. 인이란 전치사가 살아 있습니다. 인 앞으로 데리고 올까요? 그럼 인이치요. 자, 앞에 때마침 선행사가 시간을 가리키네요. 그제서야 바꿀 수 있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when이요. 여러분들 이거 뭐라 해서 할 거예요? 뭐뭐 할 때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뭐 할 때라는 거는요, 바로 의문사일 때나 뭐뭐 할 때고요. 여기선 바로 이렇게 갑니다. 무슨 날? 내가 나의 과제를 끝마친 날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 when을 자꾸 여러분들은 때라고 하고 싶어 하는데 얘는 관계 부사예요. 다음에 있는 거 선행사가 더 아이고 저 개칠 미안합니다. 자, 선행사가 더 way예요. 아유 how예요. 선생님 이거 위치 써야죠. 그죠? 네. 문제는 그 뒤에가 완벽한데요. 이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전치사가 있었겠죠. 뭐가 있었을까요? 선생님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요? 뭐가 있는지 궁금하면 찾아보는데 중요한 건 전치사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왜요?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니까 궁금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바로 뭐야?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인 관계 부사 how로 바꿨네요. 근데 틀렸답니다 또. 아이고. how라는 관계 부사는요. 좀 지켜야 될 규칙이 하나 있는데 선행사 더웨를 쓰면은 how를 쓰지 말아야 되고요. 역으로 how를 썼으면 선행사 더웨를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좀 이상한 놈들이에요. 선행사 쓰면 관계부사 쓰지 말고 관계부사 쓰면 선행사 쓰지 말고 나머지는 상관없고요. 그죠? 자, 마지막 거 가는데 리진 가봅시다. 그것이 바로 이유가 너였어. 그들은 너 그 이유 때문에 울었어 라는 거고 리진하고 리진이 공통되네요. 합쳐보면 이렇게 전치사 4가 남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4 다음에 was가 이상해 보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for which는 뭐로 바꾼다? y로 바꾼다. 됐습니까? 왜란 말 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가로치면 뭐가 됩니까? 그들이 아이고 선생님 잘못 쳤네요.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너 때문이었다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설명했고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외적인 거를 어느 쪽에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많이 뭐 해줘야 됩니까?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 외에 복합 관계사라는 거, 그 다음에 뭐요? 가정법이라는 거, 이런 거는 오프라인에서만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상에는 지금은 올리지 않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할 때 그때 선생님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오늘 배웠던 관계 부사까지 정리해 주면 제일 기초적인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문법은 얼추 정리한 거고요. 사실 이제 강사님이 요 기초 문법 설명을 끝내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프린트 선생님 보니까 문법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뭐 쪽팔려서 말 안 한다기보다도 선생님 나중에 또 좀 바꾸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요. 바로 difficult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거의 부사가 뭔지 선생님이 거의 difficulty라고 했는데 difficultly해서 그런 단어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몰라서 그랬다는 것보다도 li 붙이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사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뭐 그렇다고 무슨 뭐 잘못된 건 가르쳐 준 거 없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여러 번 반복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연습 문제 좀 여러분들 선생님이 올렸던 그 연습 문제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기출 문제 강의를 계속 선생님이 올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